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을 모으면서 깨달은 진짜 이야기에 관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내가 생각하는 자산을 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종잣돈, 그리고 투자 수익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둔뚠.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종잣돈과 투자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종잣돈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요건 치워야겠죠? 종잣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바로 종잣돈일 텐데요. 맞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종잣돈 없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경우는 뭐 금수저? 그런 경우는 저희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종잣돈을 모으면서 깨달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세 가지 사실. 네. 그거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겪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네. 종잣돈은 절대로 건드리면, 그러니까 소비로 사용하거나 뭐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돈이다. 그렇죠.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종잣돈은 뭐 돈이라는 게 다 우리가 뭐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종잣돈이라는 의미가 목돈인데 우리가 흔히 종잣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농부에게 있어서의 종자는 다음 해에 씨를 뿌릴 그 종자로 씨를 뿌리는 그걸 가리켜서 우린 종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종자를 올해 먹어버리면 내년에 씨 뿌릴 종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배가 고프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종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군요. 네. 농부는 절대로 종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올해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100%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목돈을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 돈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 돈이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간단하고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사람이 꼭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이 모아지면 이 돈에도 귀가 있다고 돈 쓸 일이 꼭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종잣돈이라고 내가 이걸 명칭을 붙여 놓는다고 하면 마음을 우선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이 돈은 절대로 쓰지 않는 돈이다 라는 마음으로 모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네, 이거는 종자다. 내 목숨이다. 종자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자다라는 거 첫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목표한 종잣돈은 투자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노동소득으로 단순 무식하게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목돈을 모으면서 보니까 이 종잣돈을 조금 모았을 때, 그러니까 종잣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파이어족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우리가 종잣돈으로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억 단위를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몇 천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불려서 목돈을 좀 빠르게 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는 파이어족이니까 이 종잣돈이 억 단위지만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종잣돈은 3천, 5천, 1억 뭐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뭐 3천이나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약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종잣돈을 모을 때 제가 해보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잃을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왜냐하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목돈이
충분한 돈으로 크기 전에 얘가 흩어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파마씨가 5천만 원이 있고 네. 제가 3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100%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의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3억을 가지고 5천만 원의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하면 네. 20%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아보니까 이 종잣돈이라는 돈은 투자로 모으지 말고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 돈만 모아야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지 말고 생자로 모아라. 네. 그게 생각보다 느린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려고 할 때는 나의 종잣돈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는 그냥 돈만 모으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계속 맞아 들어갈 확률도 없지만 한 몇 번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또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큰 리스크를. 네, 그러니까 저희도 파이족이 되기 위해서 목표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았는데 돈만 모았어요. 네,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뭐 남는 시간에는 책을 보면 됩니다. 투자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차라리 부업을 하시던지 네,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는 생각에 온 신경이 집중해 있어야지 돈을 모으면서 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렇게는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종잣돈을 모을 때는 종잣돈만 단순 무식하게 모아라.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세 번째는 목표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늘더라도 절대로 생활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돈 좀 벌었으면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레벨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정년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적당히 내가 대리였다가 과장이 되면 그만큼 월급이 오르고 그러면 그 어떤 저희가 사회적 지위와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지위와 수준에 맞는 뭐 차를 바꾸던지 차를 꼭 바꾸더라고요. 네, 차를 바꾸던지 조금 씀씀이가 커지던지 또 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혹은 후배들이랑 만났을 때 돈도 또 뭐 선배나 상사가 많이 쏘게 되니까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돈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레벨업 단계에서의 나의 이제 생각이라던가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평생 사회 초년생으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한 4년 정도 되면 대리가 되고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는데 진급해서 수입이 더 들어오거나 내가 다른 뭐 어떤 부수입이 있어서 그렇게 돈이 들어올 때 나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해. 사회 초년생 처음에 그 상태를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 잉여 자본이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나의 직급이나 올라가니까 돈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나가는 돈은 똑같이 사회 초년생 때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면 당연히 돈이 모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 2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200만 원을 벌어서 그때는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기껏해 몇십만 원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10년이 지나서 과장이 돼서 월급이 600만 원이 됐다. 네. 그런데 생활 수준이 아직 그 옛날에 20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400 이상의 잉여소득이 달달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모아서 종잣돈이 금방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늘더라도 절대 생활 수준은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는 높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세 번째 룰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이 세 가지 룰을 들어봤더니 이 기본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또 이제 지출도 줄이면서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게 좀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 같네요, 정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잣돈이군요. 네, 그런가 봐요. 나는 작아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작은 건지 하늘이 얘가 열매를 맺을 거니까 종자, 그 시드머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뜻이네요. 또 제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종잣돈도 모아보고 투자도 하면서 보니까 종잣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종잣돈이 정말로 얘기한 것처럼 작은 금액, 씨앗처럼 작은 금액을 어디다 투자해서 크게 불리는 게 아니라 종잣돈의 크기 자체를 좀 키워놓으면 정말 좀 쉽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잣돈은 좀 어떤 요령을 피우지 말고 그냥 좀 단순하고 무식하게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를 정말 제가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 첫 번째는 종잣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한 종잣돈은 투자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단순 무식하게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늘더라도 절대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네요. 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아진 종잣돈이 적당한 크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승을 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자본주의를 온전히 누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말에 다 얘기가 있네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종잣돈은 그 종자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말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하니까 그냥 그게 자본주의인 줄 알지 맞아요. 정말 자본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참 확 와닿네요. 그러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편승을 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부를 일궈나가면 이때부터 이제 투자 수익률에 따른 결과도 좀 더 의미 있는 숫자로 느껴지겠네요. 네, 종잣돈이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이 돈이 이제 돈이다. 좀 느낄 수 있는 금액 정도로 느껴지고 투자도 재미가 있고 삶도 점점 안정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종잣돈에 관해서 저희가 종잣돈을 모을 때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본인들의 종잣돈을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그 결과물이 우리 교훈이 되나요? 결과물이 하게 되면